주목 이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뭐 코인베이스 얘기 좀 할게요. 예, 코인베이스 얘기는 뭐 저희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주목 이 기업에서 두 번 제가 한번 다뤘었고 우리 6%가 한번 다뤘었고. 근데 이제 좀 다른 포인트로 이번엔 좀 그 미주호에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댄 놀레브라고요,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팔라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고통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목표 주가도 $30로 내려서 지금 금요일 종가가 40.24달러니까 앞으로도 25% 더 떨어질 것이다. 이미 80% 하락했는데 25%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 시장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고 핵심 이자 수입이 흔들리고 있어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핵심 이자 수입이 흔들린다. 여기에 오늘 이제 보고서에 핵심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USDC 이자 수입이 흔들린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거든요. 이걸 좀 키워보면 요겁니다. 얘들 그 전체 매출액이 지금 576.4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5억 7,640만 달러 3분기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위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게 이자 수익이에요. 1억 180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7%를 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 코인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치고받고 하면서 생기는 그 맨 위에 보면 리테일, 인스티튜셔널,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그 코인베이스고요. 그다음에는 그 인스티튜션은 코인베이스 프로라고 코인베이스 프라임이죠. 예, 해서 개인 투자자용, 기관 투자가용 거래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 발생하는 코인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수수료 수입이 이제 핵심 그 매출이긴 한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그 구독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에 뭐 8.99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이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 17%가 이자 수익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인 업계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제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시가총액이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라는 게 있고요. 시가총액 2등인 스테이블 코인이 USD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발행하는 회사는 서클이라는 회사예요. 서클이라는 회사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 또 스타벅스 등등이 돈을 태워서 만든 요 그 회사예요. 근데 이제 초기에 코인베이스가 서클하고 같이 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라는 썰이 있는데 이건 회사가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서클이라는 회사하고 그냥 협업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이 USDC를 관리하고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공시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FTX 사태를 봐도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뒤에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 개 발행하면 똑같은 1달러, 미국 US 1달러를 이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코인을 돈으로 다 찾으려고 할 때 이걸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업, 준비금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다만 이 코인을 계속 팔려고 할 경우에 달러를 가지고 계속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발행하는 회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사람이 들고 있게 해야만 달러로 찾아갈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안정적으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USD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발행해서 서클이 이자 수익을 줘요. 예, 일종의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협업을 맺어서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이 투자하는 고객들이 거래소에 맡긴 현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고 USDC로 들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해가 됐나요? 네네네. 그래서 현금을 찾으려고 할 때 USDC를 팔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고객한테 돌려주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그럼 코인베이스는 서클한테 USDC를 들고 있는데 고객 예치금, 그러니까 일종의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17%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증권사는 우리나라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 맡겨서 주식을 산 게 아니고 현금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그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인베이스는 그 현금을 가지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있어서 이자 수입을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고객 돈을 가지고 지가 그러니까 장사를 지가 운영을 거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되면 코인 윈윈이에요. 코인베이스는 고객 현금을 가지고 이자를 계속 벌 수 있어서 좋고 분기에 지금 1억 달러씩 벌고 있는 거예요. 한 우리 돈으로 한 네. 1,500억, 1,400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거고요. 음. USDC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바꿔 가려는 수요가 적은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전체 발행 물량의 10% 가까이를 코인베이스가 코인, 다 그렇지. 들고 있어주기 때문에 팔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윈윈이 돼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USDC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 스펙을 이용해서 M&A,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을 뉴욕 증시에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시장이 워낙 망가지니까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스펙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클의 우회 상장 자체가 IPO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협약 자체 코인베이스에 너무 많은 이자 수익을 줘서 사실은 이 서클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협약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돌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돌레브 멘트를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USDC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서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서클이 USDC 준비금으로 받은 이자가 USDC 서클이 주는 전체 이자의 32%를 코인베이스가 다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1분기가 22%, 2분기가 27이었는데 3분기가 32%. 그러니까 서클이라는 회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주는 이자 수익의 3분의 1을 코인베이스가 다 따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 이게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지 결국은 USDC를 발행한 만큼 얘들은 이자 나가는 거는 똑같을 것 같기는 아니죠. 한데 이거는 스테이킹한 기관들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다르죠, 그거는. 오케이. 개인도 그냥 소액으로 들고 있는 건 그 스테이킹 이자를 안 줘요. 이해했어요. 개인들은 스테이킹 명목으로 별도로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스테이킹을 받는 거래소 신청하고. 그러니까 내가 USDC를 뭐 10개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자 수익이 없어요. 시세 차익만 내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네. 따라서 재밌다. 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서클 입장에서는 지금 IPO도 안 되고 IPO에서 목돈을 이제 땡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 전체 이자 수익의 30% 이상을 코인베이스에 주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서로 밀월 관계를 이제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레브는 이 협약이 끊길 가능성이 25%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거 단순 계산했더라고요. 지금 이자 수익을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재검토 철회될 가능성이 25%니까 그거 4분의 1 토막을 냈어. 그러면 내년에 에비타가 20에서 25% 줄어들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이걸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실적 전망치를 확 내려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FTX 반사 이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유프로가 소개해줬던 그 리포트를 보면 맞아요. FTX가 망하면서 그 고객들이 맞아. 코인베이스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어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1등 거래소니까요. 믿을 만한 거래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래 차트 하나 보시면 네. 요겁니다. 여기 11월에 이제 11월 6일부터 FTX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11월 8일 날 FTX가 파산 신청했거든요. 그럼 11월은 한 달 동안은 이 영향이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바이낸스가 오히려 늘어났죠. 노란색 맨 아래 노란색. 바이낸스 세계 1등 거래소죠. 중국계 거래소. 이게 확 늘어났죠. 그 위에 약간 초록색 같이 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코인베이스인데 약간 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늘었어요. 나머지 거래소는 거의 똑같았어요. 그 전달하고. 다 그냥 1등 거래소로 갔구나. 이 바이낸스로만 갔는데 바이낸스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역시 요겁니다. 바이낸스는 7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수료 제로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바이낸스도 이 FTX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거래 대금이 줄었습니다. 노란색이 바이낸스 전체 거래 대금이거든요. 줄었죠. 그렇지.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수수료 안 받는 비트코인 거래가 확 늘었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수수료 안 받는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얘들이 받는 고객들이 산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스테이킹해서 이자 수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전부 바이낸스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FTX 반사이익이 코인베이스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레브는 월가 내년도 코인베이스 실적 전망이 너무 높다. 두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USDC라는 이자 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FTX 반사 이익이 없는데 계속 거래 대금은 줄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적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제 FTX 사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게 이제 뉴노멀처럼 재정상화가 되면 거래 수수료 매출이 35% 내년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구독이나 서비스 매출도 30%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매출액 전망 24억 달러 전망했고요. 내후년 2024년 매출액 전망도 23억 달러 전망했는데 이게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월가 컨센서스가 보다 내년 매출액 전망치가 25에서 30% 낮게 지금 책정돼 있다. 미주호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투자 의견은 매도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속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1이라고요. 이거 구독 서비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했던 구독 서비스는 올 2분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범 서비스 위주였고 이제 본격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FTX처럼 거래소가 다 좌지우지 고객 돈을 좌지우지하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자기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을 별도로 또 만들고 있어요. 여기 와서 거래해라.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개입하지 못하는 플랫폼이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아주 잘게 쪼갠 이더리움 선물을 이제 새로 3분기 말부터 출시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물은 이제 가격이 계속 이제 코인 혹한기가 계속되니까 선물은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하락에 배팅할 수 있으니 선물 거래를 열심히 하라라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안 팔고 계속 맡겨놓을 경우에 이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도 이제 4분기부터 출시하니까 요걸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죽어가는 거 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얘기하고 있는데 월가 전망치는 싸늘하긴 합니다. 올 들어 지금 주가가 84% 떨어졌는데 9일날 금요일날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40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401이 아닌데 40.15인데 40.15 죄송합니다.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린 알덴이라고요. 린 알덴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창업주는 시장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FTX 사태로 인해서 규제 강화될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코인 투자를 아예 줄이고 있다. 위험도가 높아진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싸 보이지 않는다. 월가는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 비중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요. 매도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FTX 사태가 진정되고 코인 시장이 조금 거래가 살아날 때까지는 코인베이스나 코인과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개별 주식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약간 빠칭코 뒷광고 같은 느낌. 왜냐면 이 내용 들으면서 되게 코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죠? 그럼 잠시 후 빠칭코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코인 이야기 재밌네 싶으신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